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경주에 가면 10원 동전과 똑같은 모양의 10원빵이 있습니다. 다보탑이 찍힌 이 10원빵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식해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일본에선 10엔빵으로 모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원빵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 준비한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필환경 라이프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는 실천 공유합니다. 6월 28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금호분기점 140km 지점부터 칠곡분기점 144km까지 서행으로 이동 중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성수 나들목 일대로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동대구로 황금내거리에서 두산 오거리 방향으로 두산 오거리 직전 3차로 쪽에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있습니다.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국제보상로 서성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방향으로는 중앙내거리 직전 3차로 쪽에 소방차 3대가 정차 중입니다. 일대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로 쪽으로는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으로 서문 3거리 신호 2번 이상 예상하셔야겠고 달구벌대로는 대구은행 내거리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암로 쪽으로는 칠성교 내거리에서 공고 내거리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80mm의 많은 양의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위 대비도 해야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1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가 어제 K2 후적지를 미래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K2 공항 후적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이후 남게 되는 K2 공항 이전 후적지에 8공상을 형상화한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건설됩니다. 네. 또 이곳은 24km에 이르는 금호강 물길이 도는 수변도시가 조성되는데요. 주거단지 위주의 신도시 개념을 뛰어넘어 글로벌 첨단 산업과 관광, 상업, 금융이 어우러진 글로벌 미래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그림도 지난 2021년 3월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 문화 수변도시와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689만 제곱미터 규모의 후적지 전체는 금호강 물길과 연계한 수로가 건설됩니다. 중심에는 수성못의 1.5배 크기에 달하는 대형 인공호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변 공간에는 팔공산의 동봉과 서봉을 형상화한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기로 했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후적진의 주거단지 비율도 기존의 40%에서 14.4%로 대폭 낮추는 대신 상업과 첨단 산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후적지 내에 들어서는 주거단지는 최고급 단독주택단지로 조성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주메이라 안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거네요. 네,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K2 후적지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규정된 6개 특구 지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메디컬, 미래산업, 소호, 디지털 전환, 글로벌 창의 인재 등 6개 밸리로 나눌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공간 혁신, 서비스 혁신, 산업 혁신, 환경 혁신 등 4대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또한 후적지 전체를 규제가 없는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별법 제정과 함께 투자자 유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폭염 구급대 운영에 나섭니다. 데프리카라고 불릴 정도의 무더위로 인한 환자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119 구급대 인력 546명을 투입해 온열로 인한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구급대는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전해질용액, 정제소금, 얼음팩 등 9종 13,540점도 비치합니다. 또 온열 환자 발생 신고 시 응급처치 안내와 의료 상담, 치료 가능한 적정 병원 선정 업무를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24시간 운영됩니다. 네, 올 여름은 더 습하고 무더울 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고기온 33도 이상 폭염 일수는 10.6일인데 비해 대구는 45일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최고기온 37.8도로 측정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고온으로 인해 대구 지역 119 이송 온열 질환자 46명 중 열 탈진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4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올여름에는 잦은 비와 높은 기온에 어느 때보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전망됨에 따라 특별대책반을 운영키로 한 겁니다. 네, 특별대책반이 운영된 만큼 잘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대구시와 기초지자체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정책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박명애 상임 공동대표는 18년 동안 준비해온 대구 장차연이 이제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연대는 출범식 직후 동인동 시청에서부터 반월당 내거리까지 행진한 후 도시철도 2호선을 타고 국민의힘 당사까지 이동했습니다. 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있었을 텐데 이동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장차연이 도시철도역 진입을 위해 반월당 내거리와 약 20분간 전면 통제되자 경적과 고성으로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탑승으로 지하철 출발이 지연됐으나 대구교통공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안내로 장시간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 앞에 도착한 대구 장차연은 7월 군의군 대구시 편입과 개정 시행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나들이 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생 최미라입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그 용돈 좀 벌고 싶어가지고 알바 찾다가 제가 자주 가던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 이제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할 때는 팔 힘을 되게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알바인데요. 제가 다행히 오른쪽은 압력이 되게 세가지고 어필을 좀 했었거든요, 들어올 때. 근데 저 같은 이제 힘이 센 사람도 되게 힘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잘 안 퍼져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사람도 좀 없고 꿀알바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 되니까 뭐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도 많고 저녁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더워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찾아서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억에 나는 손님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 아이스크림 이름이 봉봉이라는 게 있는데 손님이 여봉봉 주세요 이렇게 하셔갖고 저 혼자 너무 웃겨서 웃음을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더위 건강 챙기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경주의 명물빵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10원빵이 저작권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윤대원 저작권 컨설턴트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10원 동전에 다보탑이 새겨져 있어서 이걸 경주빵으로 만든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아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경우가 좀 드무셨을 것입니다. 네. 이 사안은 정확하게 한국은행이 저작권자로서 화폐 도안의 이용을 하지 말아달라.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네. 저작자만이 쓸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될 때에는 이런 조건과 내용에 따라서 이용을 해라라고 하는 이용 허락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사안은 그 한국은행이 제시한 이용 허락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특정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빵에 들어가는 거는 특정 목적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한국은행이 그 저작권 이용 허락 기준에 대해서 한국은행권 및 주하의 도안 이용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세한 이용 허락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구체적인 허용 치수까지 정하고 있는 등 네. 한국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섬세한 이용 허락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색입니다. 그렇군요.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왜 자국의 화폐에 담긴 인물이나 건축물 디자인 등의 역사적 의미를 홍보하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화폐를 상품에 접목시키는 걸 아까도 그 세세한 규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행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네. 또 세계 다른 중앙은행에서도 실시하고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법익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 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도안에 어떤 상징성이나 중요 국가 인물이 들어가는지 또 그 도안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판단도 들어갑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이다 보니까 네. 한국은행도 이 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작권법 위반 사안이 나왔을 때 저작권자로서는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바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보호 법익을 위해서 저작권법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재산권보다는 이제 신뢰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점을 더 주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미 그 10원빵이 좀 유명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뭐 빵 틀도 제작을 했을 거고 뭐 상자도 만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면 10원빵을 아예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역업체에서 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화폐 도안을 이용한 것인데 이것이 하필이면은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의 이용 허락 기준에 맞지 않게 이용했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문제의 그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일단 출발점은 저작권자가 한국은행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점을 좀 더 재삼 강조하고 싶고요. 또 실제로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듯이 단순한 법적 대응보다도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명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그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이제 화폐 도안인 거잖아요. 그 화폐 도안과는 약간 좀 다르게 변형을 해서 뭐 다보탑만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디자인 변경을 하면은 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다보탑이어서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다보탑을 도안화한 것 자체가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들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석가탑이라든지 불국사를 넣으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은행이 저작권자로서 가지는 권리 중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만들어져 있는 10원권 주화의 도안에 대해서 약간의 가변과 창작성을 더해서
조금 색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한국은행에게 있는데 네. 이런 권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한 발 양보를 해서 네. 다른 어떤 우리 대구 영북 지역의 문화재를 도안으로 한 것을 변형해서 쓴다면 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의 협의의 한 부산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2차적으로 나온 도안물들도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다는 걸 저희가 꼭 기억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얼핏 드는 생각 중에 돈 모양이 이렇게 프린트가 된 방석 같은 거 그 옷에도 이렇게 5만 원권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상품들이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사실 한국은행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옷이라든지 돈방석이라고 하는 방석이나 쿠션 네. 이런 데서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영리성을 띠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네. 이것이 경남 통영이라든지 전북 전주 이런 식으로 동전 주화의 도안이 다른 지역업체의 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업체가 프랜차이즈화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네.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좀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공 디자인이나 지자체, 정부 산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쓸 때 된다 안 된다 기준이라든가 어떤 점을 꼭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공공저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저작권법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면 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서 공표한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예외 사유가 저작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 것이 공공누리 마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누리 마크는 뭐냐면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시책 수립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세 가지의 이용 조건을 만들어서 사유형 체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경우를 쓸 때는 출처를 표시해라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는 상업적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세 가지 조건을 결부해서 1유형부터 4유형까지 만들어 놓은 마크가 공공누리 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국민들께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실 때는 공공누리 표시를 반드시 보시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 그 유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출처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작권 수업 받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왜 개인 컨텐츠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기 컨텐츠나 인물을 따라하는 패러디할 때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 패러디라고 하는 문제는 저작권법에서도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의 저작권법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패러디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쓰지도 않고 또 보호를 하는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어설프게 패러디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저작권 침해에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법원의 판례들을 일관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지배적인 견해들을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패러디를 했을 때는 원래 저작물과는 독립돼 있는 개별적인 창작성이 도출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주화에 있는 도안 자체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독립된 창작성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패러디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패러디를 저작권법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을 모두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영리적인 목적을 띠고 있을 때는 패러디가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명시적으로 법령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석상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네. 또 기술이 발전돼 있는 대한민국에 사시다 보니까 문화 강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침해를 했을 때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높아졌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욕심만큼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아쉽습니다. 네, 이 문화 강국의 지위만큼이나 저작권 보호에도 많은 분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윤대원 저작권 컨설턴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친환경적인 대구를 위한 새로 고침과 실천 정보를 나누는 필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시원한 음료를 자주 찾게 되죠. 네. 요즘은 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얼죽아라고 아이스 음료만 먹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아이스용으로 플라스틱 컵과 빨대 그리고 잠깐 사용하다 버리는 이 컵홀더가 1년 내내 쓰레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말이 많고 탈도 많은 빨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빨대의 심각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18년 남미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발견된 이 바다 거북이의 코에 10cm 길이의 빨대가 박혀서 호흡을 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빨대 퇴치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수많은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도 조명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단체들이 빨대 사용을 줄이는 활동들을 펼쳤고 기업에서도 종이, 실리콘, 유리 스텐 빨대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부터 종이 빨대로 빠르게 대체했는데 아직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도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 빨대는 분리 배출해가지고 재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빨대도 플라스틱 재질이고 또 폴리프로필렌 소재 이기 때문에 재활용 소재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얇고 작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선별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빨대만 따로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대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요. 재활용이 어려운 크기이기도 하고 또 소각하거나 무단폐기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거죠.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5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와 4개 패스트푸드점 브랜드가 사용한 빨대가 9억 3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 빠진 양까지 추정해 보면 연간 100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아, 너무 많네요. 충격적인데. 네. 요즘은 근데 종이 빨대 쓰는 업체가 되게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늬만 종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게 유행이다 싶을 만큼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 빨대가 그린워싱이다 할 만큼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빨대는 나무를 베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적 피해는 발생하게 되고요. 네. 또 물에 젖어서 이게 부서지지 않도록 종이컵 안에 코팅하는 것처럼 합성 수지로 코팅을 하게 됩니다.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 과정에서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결국 쓰레기 양은 크게 줄지 않고 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만 조금 줄어드는 정도인 거죠. 양은 줄지 않고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로 대체된 상황으로 환경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네요. 무늬만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요. 예전에는 음료 마실 때 빨대를 꼭 사용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음료를 마실 때 왜 빨대가 필요하나요? 라고 몇 년 전에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많은 분이 주신 답 중에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요 라는 답이 여성 있었습니다. 응답자가 많았나 봐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이스 음료는 빨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나 환자들이 컵에 입을 대고 먹기 힘들거나 또는 먹다가 흘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성인은 빨대가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에 빨대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뚜껑이 디자인되어 있는 컵도 많은데.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컵에도 빨대를 꽂아서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빨대는 필요보다는 습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빨대가 습관이 됐다 좀 뜨끔한데요. 이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빨대를 이용하면 입 주변에 주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서라도 빨대 말고 그냥 입으로 드시는 거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빨대도 나오긴 했다면서요. 네, 요즘은 텀블러도 아이스용으로 빨대가 아예 장착되어 나오기도 하죠. 네. 저는 사용해보니 대나무 빨대가 좋아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네. 이 빨대 두께도 다양하게 나와서 스무디와 같은 음료를 먹을 때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회용 빨대도 많이 나와 있는데 선입견 없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대체품이면서 이 그린워싱이 아니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초를 이용한 빨대로 사용 이후에 이걸 먹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땅에 묻으면 자연 분해되는 것. 또 파스타 면을 본따서 만든 빨대, 또 먹을 수 있도록 재질로 만든 또 빨대 컵, 접시 등을 만들어서 이 뉴질랜드 항공사에서는 기내식 용기로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기업이 이런 생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판매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불편함을 감내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네. 제도와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면 이 세 가지가 좀 맞물려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도적인 것은 유럽연합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EU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컵, 또 숟가락, 포크, 풍선 스틱, 과자나 또 사탕 봉지, 물티슈, 플라스틱 면봉 같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10가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필요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이 찜통 더위인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까지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